구매 전환율이 높게 나와야 제가 광고를 민다고 해도 그 상품이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줄 61일간의 매출이 여기 하단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1억 4,140 이게 지금 두 달치의 영업이익인데 한 달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 제 마켓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드민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매출 61일간의 매출이 여기 하단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1억 4,143만 6,050원입니다. 그쵸? 자, 내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구매 전환율이 전체가 자, 상단 볼게요. 전체가 지금 보시면은 9.4%입니다. 9.4%. 제가 이 바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매 전환율은 7% 이상이 나와야지 광고를 하더라도 ROI 수치가 나오는 거지 구매 전환율이 5%도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거의 허공에다가 돈만 뿌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초이스할 때 무조건 뭐 저렴하다고 아니면은 상품을 이쁘게 찍었다 아니면 해시태그 잘 달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을 먼저 한번 올려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3만원 정도의 광고비만 한번 투자를 해봤는데 만약에 구매 전환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상품을 돌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밑바탕에 깔아주는 상품이 되는 거고 왜 안 나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서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품이 왜 안 나갈지를 고민해서 다시 한번 잘 나가게끔 상품을 좀 리뉴얼을 한다던가 상세를 다시 찍는다던가 아니면 상품 셀렉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을 다시 촬영을 해서 등록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상품을 한번 찍었는데 이거 잘 나갈 것 같아. 가격도 분명히 제가 1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있는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떨어지지 않는 가격이었어요. 상품도 동영상 서비스까지 올려서 설명까지 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매율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상품을 재촬영을 하는 그 노력 같은 게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9.4%가 나왔죠. 네. 제가 지금 이 부분 여기 있는 이제 소분류 카테고리를 제가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카테고리별로 구매 전환율, 결제율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상세 조회 대비 결제율은 9.4%입니다. 9.4%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 지금 위에서부터 보시면 매출이 자 5,6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클릭당 대비 11.6%의 결제율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2등도 10%, 3등도 8.5%, 4등도 11.8%, 5등도 4.7%, 6등도 5.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또 보시면 여기 뭐 2%대도 있고 저도 뭐 0.5% 나오는 카테고리도 있고요. 자, 4.9%, 3.3%, 2%, 5.4%. 뭐 이런 식으로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볼륨은 이쪽 카테고리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밑에 카테고리의 상품을 굳이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여기 두 개 카테고리에서만 매출을 보시면 5,640만 5,250원. 자, 밑에는 3,800만 1,380원. 두 개 카테고리만 관리를 하더라도 자, 9,400만 원. 두 달에 9,4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적지 않은 수치죠. 9,400만 원. 한 달이면은 거의 4,500만 원이 좀 넘는 4,7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거니까 두 개 카테고리만 해서요. 중요한 거는 광고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세 대비, 상세 조회 대비 결제율이 굉장히 높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광고에 투자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세차용품이랑 그다음 바캉스로 키워드를 입력을 한 후 여기 지금 첫 번째 줄 상품들 가격과 두 번째 줄 상품 가격, 그다음 바캉스룩도 첫 번째 줄 상품 가격과 두 번째 줄 상품 가격을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계산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캉스룩,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평균 가격이 17,646원이고 세차용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지가 첫 번째 줄 상품이 9,500원대인데 자, 정리를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바캉스룩, 네, 평균 가격이 17,646원. 그리고 세차용품은 지금 보면 평균 가격이 9,500원대인데
평균을 이렇게 가장 저렴한 애들로 대입을 시키면 4,420원밖에 안 나옵니다. 4,420원이면 사실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상품을 팔기보다는 중간대 가격으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간 정도 가격대는 14,945원이에요. 14,945원.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14,945원과 17,646원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들어가죠? 어떤 게? 자, 수수료가 들어가죠. 그 다음이 배송비. 자, 그 다음엔 부가세. 부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것까지 영업이익에 포함시켜버리면은 나중에 부가세만 따로 또 빠져나가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는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원가죠. 자, 수수료는 뭐라 그랬죠, 제가? 한 4.5% 정도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673원이 수수료가 나가게 되고, 배송비는 보통 한 1,800원 정도라고 계산하고, 부가세는 판매가 대비 네, 10%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원가는 여러분들 너무 박리담회 하지 마세요. 박리담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몸만 상합니다. 솔직히 스트레스만 받고 매출은 높은데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나는 제가 셀러라면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왜 하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은 못 벌고 그냥 노동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금만 내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몸만 지치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셀러로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과 철학은 가져가야 돼요.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려면은 원가는 60% 이상이 넘어가면은 여러분 남는 게 없습니다. 네, 게다가 마케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55%나 50%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자, 50%를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7,474번. 그대로 똑같이 바캉스로 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제반 비용을 다 한번 더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14,900원짜리를 팔기 위해서 11,400원이 나가게 되고 17,600원짜리를 팔기 위해서는 13,182원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빼볼게요. 자, 세차용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팔게 되면 3,505원이 남게 되고, 자, 바캉스룩은 역시나 판매가가 좀 높기 때문에 자, 4,464원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14,900원짜리를 팔면서 3,500원이 남았으면 도대체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남은 겁니까? 영업이익률. 자, 영업이익 계산하면 되죠. 영업이익은 자, 영업이익 나누기 판매가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자, 그럼 23%예요. 23%가 남은 거고, 자, 바캉스는 얼마 남았죠? 25%가 남은 겁니다. 25%. 자, 영업이익은 약 한 25% 정도는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돈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5%. 제가 4월달, 5월달 해서 평균 매출이 얼마 나왔죠? 7천만 원 이상 나왔죠. 그쵸? 그러면 두 달 합해서 아까 전에 1억 4천이라고 했는데 매출이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억 4천이고 영업이익률을 제가 25%를 맞췄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은 거죠? 네, 3,5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건비. 제가 이 3,50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킴에 있어서 제가 상품 다 촬영을 했고요. 등록은 웹디자인 한 명만 등록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품은 하루에 한 개만 등록을 했지 그 이상은 등록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만 올리더라도 주력으로 상품을 올렸죠. 그래서 그 외에 남은 시간들은 배송하는데 주력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명 인건비라고 쳤을 때 한 사람당 250만 원의 인건비가 들었다고 하면, 자, 250만 원, 저 포함 인건비까지 해서 3명입니다. 자, 그러면 75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 총 3,500만 원에서 인건비를 75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는 거죠? 자, 1,75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달치의 영업이익인데 한 달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네, 1,375만 원입니다. 1,375만 원. 1,375만 원은 일단 부가세까지 다 납부하고도 남은 영업이익이에요. 총 순이익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과연 마케팅 비용은 과연 얼마나 썼는지 이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마케팅 비용. 마케팅 비용은 여러분 총 매출 대비 5% 이상은 쓰시면 안 됩니다. 5%로 넘어가시면은 그때부터는 위험한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추측을 해보시죠. 1억 4천원의 매출이 이렇게 했는데 5%, 10%면 1,400만 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썼겠죠. 그러나 5%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700만 원이 넘지 않은 광고비로 마케팅 비용으로 이만한 매출이 일으켰다라고 추측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을 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뷰징입니다. 어뷰징. 어뷰징이 뭐냐면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클릭 수나 구매 전환율을 조작하는 행위죠. 네. 이거 내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 여러분들 기껏해서 키워놓은 여러분들의 스토어를 한순간에 정지시키거나 아예 진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경우에도 어떠한 업체였는데 굉장히 판매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품이 너무 쭉쭉쭉 올라와요. 그냥 막 신상 올렸는데 갑자기 1페이지가 올라오고 막 1페이지에 막 상단에 올라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업체의 상품만 굉장히 상단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거 뭐지 하고 유심하게 좀 봤었는데 어느 날 그 마켓 자체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한번 알아본 결과로는 그 상품이 어뷰징을 걸려서 마켓이 한순간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일 노출을 해준다는 그런 업체를 몇 군데를 전화를 해서 한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자, 한 개당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얼마가 되냐면 최저 5,000원입니다. 5,000원이고 최대 뭐 8,000원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한 거를 이 업체가 다양한 아이디를 갖고 있는 그 아이디로 여러분 상품을 구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아 구매죠. 자, 그러나 결제는 본인들이 하지 않고 결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상품을 상단에 꽂아준다는 약속을 받고 이 지금 어뷰징을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상품 하나로는 절대 상단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자, 적어도 30개에서 50개 정도는 구매를 해줘야 이게 상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안정적으로 50개 정도로 한다고 칠게요. 자, 50개 구매. 그러면 수수료로만 여러분들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냐면, 자, 하나당 25만원에서 40만원에 대한 수수료가 그냥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상품 하나당, 자, 볼게요. 자, 17,646원짜리를 상단에다 올려본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 88만 2,300원이라는 돈을 여러분 돈으로 네이버에다가 여러분 상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남들이 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계좌에서 돈을 빼서 여러분 통장에다 넣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부가적으로 또 어떤 비용이 나가게 되죠? 부가세가 나가게 되고 배송비가 나가게 돼요. 자, 부가세는 얼마나 나가죠? 얘기했듯이 10%가 나가죠. 그다음 배송비는요. 50개를 보냈으니까 1,800원이 나가잖아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나가죠? 수수료가 나가죠. 판매가 대비 4.5%라 그랬죠? 39,000원. 그럼 총 얼마가 나가죠? 네, 11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수수료 나가죠. 또 25만원. 자, 135만원 나가는 거고요. 수수료가 만약 8,000원짜리로 진행하시게 되면 약 한 150만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0만원. 상품 상단 하나 올리려고 150만원에 대한 지출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물론 이 비용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다시 여러분들 통장으로 정산이 되긴 하겠지만, 그로 인해 들어가는 부가세나 배송비 이런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 이 점 꼭 인지하셔서 혹시 하시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마켓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비용이더라도 제가 알려드렸던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품이 구매 전환율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더욱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켓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셀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번 또 디테일하게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나 뭐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좀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면서 뭐 저도 아직까지는 뭐 프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여러 가지 진행을 해 오면서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방법을 모색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좀 방법은 있겠지. 사실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에도 보면은 첫 페이지에 상단에 뭐 포진되어 있는 분들도 뭐 그냥 상단에 포진이 됐을까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분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빅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많이 응용을 해서 상단에 배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품을 등록하고 매출이 왜 안 좋지? 힘들다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아유 될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만 하신다고 하면 발전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는데 의미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영업을 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직장에 들어가서 시키는 일이나 그냥 잘만 하시면은 그게 오히려 나은 삶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건 정말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누구보다도 좋은 결과로 매출을 일으키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들은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죽여 가면서 끝도 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면서 잘못되고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잠깐의 시련일 뿐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네. 길을 모르면은 찾고 길이 없으면은 닦으면 됩니다. 왜 닦지도 않아 보고 나 몰라. 힘들어. 피곤해. 머리 쓰기 싫어.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발전이라는 게 없게 되고 여러분들이 매출을 저같이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저도 물론 단번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직원들을 몇 명을 몇 개월 동안 투자를 해봐서 몇 천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본전의 수익을 얻은 것 뿐이지 저도 지금 이게 돈을 벌었다고 자랑질이나 하려고 이런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서 조금 더 빠르게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금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황금입니다, 사실. 조금 더 빠르게 성공의 길을 안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리는 것이지 공개를 하는 것이지 뭐 제가 뭐 잘났다고 자랑질을 하고 뭐 돈 많이 벌었다고 저 찾아달라고 그러려고 저 이 영상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유튜브를 하면서 저에 대한 커리어도 쌓우고 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알아봐 주고 뭐 저에게 여러 가지 뭐 또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그 외에는 말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도 되게 중요하고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뭐 이 외에도 뭐 재테크나 뭐 그간 제가 뭐 13년간 뭐 개인모를 운영해 오면서 겪었던 뭐 시행착오들, 뭐 마진율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원가율은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뭐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또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지, 뭐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